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루미네센스 중에서 인트라밴드 루미네센스, 다시 말하면은 컨덕션에 일렉트론이 있고 밸런스에 홀이 있어서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인트라밴드 루미네센스에서 배웠었고요. 이제 처음에 그 일렉트론 홀 페어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토루미네센스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서 일렉트론 페어를 만들어내고요. 그거의 결과물로서 다시 빛이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포토루미네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에너지가 이제 보통은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쐬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론 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하바 오메가 좀 큰 에너지, 꼭 밴드갭이 아닙니다. 더 큰 에너지에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에너지에서 홀에서 일렉트론이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일렉트론과 여기 있는 홀이 바로 떨어지면은 같은 에너지의 포톤이 나올 텐데, 이게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수십 나노세컨이 걸리는데요. 나노세컨 단위가 걸리는데, 근데 실은 일렉트론은 이 스캐터링을 한다라는 거죠. 일렉트론 주변에 이제 포논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그거는 단위가 femtosecond 단위란 말이에요. 이게 스캐터링이, 이게 뭐 좀 길었을 때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일렉트론이 홀에 합쳐지기 전에 레티스랑 많이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어떤 컨덕션에서 높은 에너지 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른 상태예요. 얘네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포논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밴드의 미니멈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홀도 이제 그 레티스랑 스캐터링을 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잃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빈자리로 생각해 보시면은 옆에 있는 일렉트론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홀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밸런스 탑 근처로 홀이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포논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포논의 스캐터링에 의해서 포논에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포논을 만들어내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참 만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수백 femtosecon드만 지나게 되면은 아래쪽에 차곡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또 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서야 빛이 비로소 나노세컨드 단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은 명백하게 타임 스케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그 포논하고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잃게 되는 그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프로세스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빛이 나올 때쯤에는 이게 낮은 쪽에서 이 밴드갭 근처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몰려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밴드갭에 해당이 되는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 여기 되는 거는 높은 파장대에서 들어가더라도요, 높은 프리퀀시 혹은 높은 포톤 에너지 들어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륨 나이트라이드인데요, 밴드갭이 한 뭐 이 정도 근처가 되는데 3.45 근처가 되는데, 그 빛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모든 그 밴드갭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다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하더라도 이게 나오는 거는 어때요? 다 대부분 다 밴드갭 근처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 포토루미네센스는 들어가는 빛은 높은 파장의 빛을 주더라도 나오는 거는 항상 밴드갭 근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PL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L, 포토루미네센스. 이렇게 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일렉트론 내가 이제 그 빛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줘가지고, 이제 일렉트론 페어를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컨덕션 밴드 바텀 근처에 일렉트론들이 꽤 높은 덴시티로 모이게 되고요. 밸런스 밴드 탑 근처에 꽤 많은 홀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 자체적으로는 이 시간 스케일이 충분해가지고 잘 이퀄리브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단지 일렉트론 홀이 합쳐지지 않았다 뿐이지, 컨덕션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그 자체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평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로컬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 그래서 그 임시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퍼미 디렉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따르는데, 그때의 퍼미 레벨은 원래 우리가 반도체의 퍼미 레벨이 아니라
요런 일렉트론이 컨덕션에 많이 있고 홀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 홀은 고려하지 말고요. 일렉트론이 이 정도 개수가 있는 상황에서 맞는 그런 우리가 포밀 레벨에 정해지게 되고요. 그 포밀 레벨에 따라서 여기는 일렉트론의 이제 분포가 에너지 분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포밀들의 분포에 의해서. 그렇죠? 자, 반면에 밸런스 밴드 쪽에는 마찬가지로 홀들이 지금 몽창 몰려 있어요. 그럼 이 홀들도 자체적으로는 이퀄리브레이트가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이퀄리브리엄 상황에서 밸런스의 홀이 이 정도 많이 있을 때 그때 그때 해당되는 그 포밀 레벨, 그 포밀 레벨에 따라서 홀의 에너지 분포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이 다시 말하면 일렉트론하고 홀이 각각이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포밀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일렉트론 홀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순간적으로 임시로 나와 있는 어떤 임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떻게 보면 비평형 상황인 거죠, 지금. 비평형 상황에서의 포밀 레벨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quasi 포밀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빛을 갖다가 쫙 조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이 펌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일렉트론 내가 빛이 들어와서 비평형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의 포밀 레벨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렉트론과 홀이 각기 다른 포밀 레벨, quasi 포밀 레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일렉트론은 위쪽, 홀은 아래쪽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런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비평형 상황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평형은 아니고 로컬에 구조적으로는 어떤 그 컨덕션 그 일렉트론 그 근처 컨덕션 밴드 근처에 여기는 일렉트론끼리는 서로 이퀄리브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밀들의 분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실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매스 액션 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일렉트론과 홀이 있으면은 그 두 개를 곱한 거랑 상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트린식 캐리어는 되게 당도 낮았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경우에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일렉트론도 많고 홀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빛을 갖다가 몽창 때리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일렉트론과 홀을 내가 이제 각각의 컨덕션과 밸런스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포밀 레벨이 하나가 아니라 일렉트론은 이 위쪽에 자기 자신의 포밀 레벨을 quasi 포밀 레벨을 따르고 홀은 또 홀의 quasi 포밀 레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 액션 로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매스 액션 로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밀 레벨이 하나일 때 이제 두 개가 일렉트론 홀이 같은 포밀 레벨을 가질 때 우리가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본 실험이 이주게 되겠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빛의 그 루미네센스, 그 빛이 들어가는 빛의 인텐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이 컨덕션의 일렉트론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게 페르미 디렉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의 그 에너지 분포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덴스 오브 스테이트 곱하기 볼츠만 분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일렉트론 홀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이 다 만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빛의 그 PL 인텐시티의 PL의 인텐시티, 포토루미네센스 인텐시티가 덴스 오브 스테이트 형태, 스퀘어 루트 형태, 덴스 오브 스테이트 곱하기 볼츠만 팩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밴드갭에서 이거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인데요. 밴드갭에서 샤프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하게 잽싸게 디케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때 이 폭이 이 분모에 들어가는 이 폭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폭은 이제 그 8.6 밀리 일렉트론 볼트, 이게 그러니까 100켈빈에 해당이 되는 그거랑 잘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PL이 진짜로 이 온도에 대한 위쪽에서 이게 지금 그 볼츠만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PL 가장 우리가 뭐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어떤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엘렉트로 루미네센스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되게 응용적으로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정기적인 방식으로 전자와 전공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빛을 통해서 전자 전공을 내가 만들어냈었고요.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내가 일렉트론과 홀을 따로따로 정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LED가 되는데 PN 정션을 많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갖다가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좀 동영상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PN 정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와 전공이 계면 근처에서,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정션 근처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만나가지고요.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제,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홀을 채우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전하가 이녀 일렉트론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에서, 원래는 이제 홀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어떤 그 도펀트에 컴펜세이트 돼서 뉴트럴 한 건데, 홀이 있더라도 뉴트럴 한 거예요, 이쪽이. 뉴트럴 한데 일렉트론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지금 홀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 근처에서, 우리가 가운데 디플레이션 레이어에서는 일렉트론이나 홀이 없어지고 대신에 어떤 우리가 픽스드 차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픽스드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밴드의 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쪽 P타입은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대시드 라인이 포멀 레벨인데 포멀 레벨이 있고 그러다가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N타입 쪽에서는 여기 컨덕션 쪽이 이제 붙어서 포멀 레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퀄리브리엄 상황이기 때문에 포멀 레벨이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우리가 이제 이걸 빌트인 포텐셜, 이 둘 사이의 단차를 우리가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이 포멀 레벨이 P타입에서는 안쪽에서는 이제 P타입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N타입, 그 포멀 레벨의 컨덕션에 있는 N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중간에 이 영역에서는 지금 보면은 일렉트론이나 홀 캐리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 영역.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전압을 걸기 전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걸어서 이쪽 갖다 이렇게 두 개 갖다가 평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전압을 거는 거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걸 내가 이거만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이제 그러면 두 개가 이게 단차가 줄어들었던 게 평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 계면 근처까지 일렉트론이 쭉 와가지고 계면까지 오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홀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P타입이니까 홀이 이동을 하고 N타입이니까 일렉트론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게 계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인터밴드 트랜지션을 하면서 인터밴드 루미네센스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나오는 그 빛의 파장은 요 물질의 밴드갭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충 우리가 좀 약간 스케매틱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건데 LED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디바이스 구조를 보여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기판에다가 실리콘 있고 뭐 어떤 반도체 기판,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거에다가 N타입과 P타입 갖다가 이렇게 얇게 만들고요. 그다음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전공이 가고 P타입에서는 N타입에서는 전자가 가가지고 두 개 합쳐져 가지고 그 밴드갭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는 그 특징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파장에 밴드갭에 해당되는 그 파장대에 빛망이 나오게 된다는 이제 그 모노크로매틱한 라이트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면 갈륨 아르세나이드인데 이게 소자를 갈륨 아르세나이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일렉트로 루미네센스의 그 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정확하게 밴드갭에 딱 거기에 픽을 이루는 그런 이제 파장대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에미션 라인에서 이 위드는 대강의 그 더멀한 에너지 그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브로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메커니즘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지 않던 주로 실험 장비에서 이제 가끔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실험 테크닉으로 쓰는 건데요. 캐소드 루미네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깥에서 일렉트론 빔을 때려요. 이게 일렉트론 빔을 때리게 되면은 그 일렉트론 빔이 이제 전자 일렉트론이 이제 뭐 1에서 뭐 이게 얼마죠? 10만 볼트까지가 1000에서 10만 볼트까지 그 정도의 가속된 전자를 빡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거는 이제 되튕겨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이제 물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아까 말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센 게 들어가 가지고 일렉트론 페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페어를 갖다 만들게 되고요.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아까 말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어떤 이제 높은 운동 에너지 들어가서 일렉트론 페어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빛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밴드갭 근처로 가서 결국은 밴드갭의 근처에 그 포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밴드갭 정도의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건 이제 모든 방향으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렉트론, 그러니까 캐소드, 이게 캐소드라는 말이 이제 캐소드 레이라는 게 전자빔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빔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캐소드 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국소적으로 그 밴드갭을 갖다가 볼 때, 그러니까 요 내가 쭉 전자총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기에서의 밴드갭, 여기에서의 밴드갭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공간적인 어떤 변화를 볼 때 쓰는 그런 테크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쭉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밴드 이제 루미네센스, 그러니까 밴드에서 밴드로, 그러니까 블로우 스테이트끼리 합쳐지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임퓨리티랄지 아니면 어떤 원자에서 그런 우리가 빛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루미네센스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징크 옥사이드다. 아마 그거 전에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는 이제 밴드갭이 크니까 밴드갭이 크니까 우리 가시광선 때 모든 포톤은 다 통과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명하죠. 투명한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보론이 인위적으로 넣자가 아마 순수하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보론이 일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론에서 빛을 갖다가 이렇게 그 큰 밴드갭 내에 어떤 빛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를 디펙트 레벨을 만들어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색깔을 띤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파란색 빛이 나와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런 게 되겠어요. 혹은 이제 징크 옥사이드다. 징크 옥사이드는 밴드갭 3.4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갖다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투명한데 내가 이제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 산소의 비율을 조금 내가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징크 옥사이드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산소 베이컨시가 생기고요. 옥시전이 이제 부족해서 옥시전 베이컨시가 생기게 되고 옥시전 베이컨시가 어떤 그런 빛을 내는 센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뭐냐면 디펙트 레벨에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됐다가 흡수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센터가 중간에 생기게 되고요. 그게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또 그게 약간씩 변합니다. 그 위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징크옥사이드 그래서 이제 만든 징크옥사이드인데 산소 약간 분압이 좀 다른 상황에서 만든 것들. 그러면 투명하지 않고 뭐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을 갖다가 푸른색을 갖다가 띠는 이제 그런 색깔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와 연관된 그런 어떤 컬러 센터, 루미네센스 센터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혹은 이제 우리가 응용적으로도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광 재료라고 포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뭐 그런 건 많이 이제 안 쓰는데 옛날에 TV들이 다 보면은 형광 물질 앞에 TV 브라운관 TV라고 그래가지고 전자가 와가지고 어떤 물체를 때리면은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특정한 색깔의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광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라져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물질을 포스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밴드갭이 큰 물질에 그 중간에 어떤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내는 그런 어떤 임퓨리티들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기에다가 유로피움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스프로미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밴드갭 내에 어떤 특정한 그런 빛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나오는 빛이 어떤 특정한 어떤 색깔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 이제 보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레이저 얘기인데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다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입니다. 뭐냐면은 일렉트론 페어가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 내한테 떨어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 자기가 있다가 적절한 시간이 됐군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상적으로는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아무런 빛이 없을 때, 내가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방에서 나타나는 특성, 뭐 혹은 약한 빛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빛이 이제 좀 세지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인데, 아이고 이 그림이 약간 틀리는데 약간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따가 그 주변에 다른 포톤들이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그거의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아까 말한 그 타임 스케일, 10 나노세컨드 시간 스케일보다 주변에 포톤이 있게 되면은 그거에 뭔가 자극을 받아서 얘가 더 빨리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stimulated e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stimulated emission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기를 자극하는 빛하고 같은 위상을 가지는 그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백색광이다, 뭐 태양빛이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파장의 빛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가 LED 같으면 단색 파장의 빛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 알아서 랜덤하게 나오는 건 다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으로 나오는 건데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위상이 일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랜덤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같은 하나의 색깔이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레이저는 그러니까 레이저가 아니라 사이멀테니어스 에미션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 바로 이제 레이저가 되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LED와 동일하게 모노크로마틱합니다. 하나의 단색광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위상이 서로 제각각인 반면에 얘네들은 딱 결이 맞아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에 그 페이스가 나란하게 정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레이저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빛이 직진을 할 때 잘 안 퍼집니다. 하나의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잘 안 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딱 직광하고 이럴 때 되게 좋은 것이죠.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저의 원리 뭐 그렇게 돼서 레이저는 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에미션을 할 수 있는 이제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어떤 옵티컬 미러가 있어가지고 다 빛이 이제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내부에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빛이 쌓이게 되고요. 그럼 쌓인 빛이 있으면 그 빛 때문에 또 이제 더 얘가 더 잘 나오게 되는, 더 빛이 잘 나와서 LED인데 이제 페이스가 코헤런트한 그런 우리가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저, 그러니까 뭐 풀어 쓰게 되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딱 요 원리를 갖다가 반영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추는 이제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또 우리가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토픽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흐름을 쭉 한번 이렇게 보셨고 여러분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챕터,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